2024년 11월 15일 오전 10시 32분 서울 강남 관광버스 집합장에서 한 여자의 뺨이 울렸다. 아니, 정확히는 뺨을 맞은 게 아니라 뺨이 울렸다고 표현해야 맞다. 그 소리가 너무 또렷했기 때문이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마이크를 갖다 댄 것처럼 그 찰싹 소리는 집합장 전체에 퍼져나갔다. 맞은 사람은 박정희, 66세. 32년 경력의 시니어 버스 가이드였다. 때린 사람은 유서진, 38세. 본사 서비스 품질팀에서 파견 나온 엘리트 팀장이었다. 그 순간 집합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멈췄다. 출발을 기다리던 관광객 42명, 대기 중이던 기사들 7명, 그리고 오늘 현장 점검 명목으로 나온 기자 3명까지. 유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식의 서비스로는 고객을 절대 못 모십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뺨을 감싼 채 고개를 약간 숙였을 뿐이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옆에서 지켜보던 17세 손녀 할인이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다. 할머니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지만 정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 중 아무도 유서진 편을 들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몇몇 관광객들은 정희를 향해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난 3주 동안 이 66세 가이드가 얼마나 친절하고 정확하게 자신들을 안내했는지를. 집합장 한쪽 구석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조용히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몇 번 터치했다. 녹화 버튼이었다. 남자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만은 차가웠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유서진은 정희를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말했다. 오늘 평가는 D입니다. 재교육 대상자로 분류하겠습니다. 그제야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이 묘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렇다고 체념도 아닌 어떤 감정이었다. 마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예견된 체념 같은 것. 정희는 작게 고개를 숙이고는 할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집합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을 보던 관광객 한 명이 갑자기 소리쳤다. 저기요. 저 가이드 선생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요. 순간 분위기가 요동쳤다. 다른 관광객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맞아요. 설명도 제일 잘하셨어요. 라고 맞장구를 쳤고, 또 누군가는 왜 저런 분한테 저러는 거예요? 라며 유서진을 향해 따지듯 물었다. 유서진은 당황한 기색 없이 딱딱한 목소리로 답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서비스의 겉면만 보셨을 뿐입니다. 저는 시스템을 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집합장이 다시 조용해졌다. 아니, 정확히는 냉랭해졌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호감이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하지만 유서진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클립보드를 들고 다시 업무 모드로 돌아갔다. 그 순간 검은 코트의 남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온 그는 유서진 앞에 섰다. 유서진이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다. 낯선 얼굴이었다. 남자가 명함을 꺼내 건넸다. 유서진이 명함을 받아들고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법무법인 정도 고문 변호사 강민혁. 민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3주 전부터 지켜봤습니다. 오늘 일 기록돼 있습니다. 유서진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곧 무표정을 되찾으며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당한 업무 평가를 했을 뿐입니다. 민혁은 핸드폰 화면을 유서진에게 보여줬다. 거기에는 지난 3주간의 날짜별 폴더가 정리돼 있었다. 각 폴더명에는 11월 1일 교육 현장, 11월 8일 모욕 발언, 11월 12일 공개, 망신 같은 제목들이 붙어 있었다. 유서진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동요가 보였다. 민혁은 핸드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으며 덧붙였다. 박정혜 씨, 그분 아시죠? 32년 경력이 헛된 게 아닙니다. 그분 라디오 들으며 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 라디오요? 라고 되물었고 또 누군가는 설마 그 박정희? 라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유서진을 지나쳐 집합장을 나갔다. 정희가 떠난 방향으로. 집합장에 남겨진 사람들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유서진만이 그 자리에 서서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클립보드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다. 라디오? 박정희가 라디오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대신 멀리서 버스 출발 알림음만이 쓸쓸하게 울렸다. 3주 전으로 돌아가 보자. 정확히는 10월 24일 새벽 5시. 정희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됐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는 게 습관이 된 지 오래였다.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원룸 주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조용했다. 손녀 할인이 자고 있는 작은 방 앞을 지날 때면 발소리조차 최대한 죽였다. 부엌 선반에서 도시락통 2개를 꺼냈다. 하나는 할인 것, 하나는 자기 것. 정희는 늘 도시락을 쌌다. 밖에서 사 먹으면 돈이 아깝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직접 만든 걸 먹어야 속이 편했다. 밥을 짓고 계란을 부치고 김치를 썰었다. 모든 동작이 정확했다. 마치 오랜 시간 연습한 안무를 추듯이. 도시락을 싸는 동안 정희는 창밖을 내다봤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거리에는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다. 저 멀리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정희도 곧 저 사람들 틈에 섞일 것이다. 32년째 반복해온 일상이었다. 6시 30분 정희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할인의 방문 앞에 도시락과 쪽지를 놓고 왔다. 쪽지에는 늘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 일 다녀올게. 저녁에 보자. 학교 잘 다녀와. 글씨체는 또박또박했다. 마치 인쇄된 것처럼.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 집합장이었다. 정희보다 먼저 나온 기사들이 벌써 차량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중 최 기사가 정희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정희와 오래 호흡을 맞춰온 베테랑 기사였다. 정희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정희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 탈 버스로 향했다. 45인승 대형 관광버스. 정희는 버스 안으로 들어가 좌석 하나하나를 점검했다. 안전벨트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트에 이상은 없는지, 창문은 깨끗한지. 이 모든 걸 확인하는데 꼬박 30분이 걸렸다. 8시가 되자 관광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다. 오늘은 경주 1박 2일 투어였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사이의 중장년층이었다. 정희는 버스 입구에 서서 한 분 한 분 맞이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편안한 여행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다. 66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발성이 명확했다.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라고 말했고 정희는 감사합니다라며 겸손하게 답했다. 8시 30분 버스가 출발했다.
정희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 순간 묘한 일이 벌어졌다. 마이크를 잡은 정희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조금 전까지의 부드럽고 조용한 톤이 아니라 훨씬 더 명료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바뀌었다. 마치 스위치를 켠 것처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가이드 박정희입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경주의 아름다운 가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버스 안이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면서도 집중하게 만드는 힘. 그건 단순히 오랜 경력으로 쌓인 게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오늘 경주까지 가는 길은 약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쉬어가겠습니다. 차 안이 추우시거나 더우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설명은 정확했고 발음은 명료했다. 어떤 단어도 뭉개지지 않았고 어떤 문장도 흐려지지 않았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최 기사가 백미러로 정희를 힐끗 쳐다봤다. 몇 년을 함께 일했지만 정희의 안내방송을 들을 때마다 신기했다. 이 시간쯤 지나 휴게소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내릴 때 정희는 버스 입구에 서서 한 분 한 분 챙겼다. 계단 내려갈 때 조심하라고, 20분 후에 다시 출발한다고, 혹시 약 드실 분은 물 챙겨가라고.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다. 휴게소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정희를 최 기사가 발견하고 다가왔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정희 씨, 커피 한 잔 하세요. 정희는 고맙다며 커피를 받았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최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 씨, 혹시 전에 방송 일 같은 거 하셨어요? 목소리가 보통 사람이랑 다르거든요. 정희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진 거죠. 최 기사는 더 묻지 않았다. 정희가 자기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확신했다. 저 목소리는 단순히 익숙해진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저건 훈련받은 사람의 목소리라고. 버스가 다시 출발했고 경주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였다. 정희는 불국사를 안내하고 첨성대를 설명하고 대릉원을 돌았다. 모든 설명이 정확했다. 역사적 사실도 문화적 배경도 심지어 사소한 에피소드까지. 사람들은 정희의 설명에 빠져들었다. 저녁 숙소에 도착해서도 정희는 쉬지 않았다. 방 배정을 확인하고 저녁 식사 시간을 공지하고 내일 일정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싱글룸이었다. 정희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할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할머니 저녁 먹었어요. 할머니도 꼭 챙겨 드세요. 정희는 답장을 보냈다. 응, 할머니도 먹었어. 내일 저녁에 보자.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울을 봤다. 66세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주름지고 지친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날 밤 정희는 꿈을 꿨다. 오래전 라디오 스튜디오에 앉아 마이크를 향해 말하던 자신의 모습을. 그 시절 자신의 목소리는 수백만 명에게 닿았었다. 하지만 지금은 버스 앞 45명에게만 닿는다. 그게 슬픈 건 아니었다. 다만 가끔, 아주 가끔 그리울 뿐이었다. 경주 투어를 마치고 돌아온 월요일 아침, 집합장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평소보다 일찍 나온 가이드들이 무리지어 수군거리고 있었고 사무실 쪽에서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희는 가방을 사물함에 넣으며
옆 가이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50대 여성 가이드 미선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본사에서 새 팀장 왔대요. 서비스 품질 팀이라나 뭐라나. 아침부터 회의실에 다 모이래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향했다. 이미 가이드 12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회의실 앞쪽에는 키가 크고 마른 여자가 서 있었다. 정확히는 서 있다기보다 위치에 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렸다. 그 자세가 너무 완벽하게 수직이었으니까. 유서진이었다. 38세.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 뒤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테 없는 안경. 외모만 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엘리트였다. 하지만 그 눈빛이 문제였다. 차갑다 못해 얼어붙은 것 같았다. 구시정각, 서진이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본사 서비스 품질팀 팀장 유서진입니다. 목소리는 명료했지만 따뜻함이라곤 전혀 없었다. 기계음 같았다. 서진은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프로젝터에 띄웠다. 거기에는 빨간색 글자로 현장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다. 지난 분기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우리 회사는 경쟁사 대비 12%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가이드 서비스 부문에서 가장 큰 감점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하지만 서진은 개의치 않고 계속했다.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정희는 조용히 서진을 바라봤다. 저 사람은 지금 12명의 베테랑 가이드를 앞에 두고 문제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진은 화면을 넘겼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체크리스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앞으로 4주간 집중 교육을 진행합니다. 첫째, 표정 관리. 둘째, 발성 훈련. 셋째, 제스처 교정. 넷째, 멘트 표준화. 다섯째, 고객 응대 매뉴얼 숙지. 미선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저희가 이미 평균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데 굳이 기초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서진의 시선이 미선에게 꽂혔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미선이 움찔했다. 경력이 많다고 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습관이 굳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죠. 고객 만족은 감성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친절하다고 느껴도 매뉴얼에서 벗어나면 그건 서비스가 아니라 개인기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다. 서진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오늘부터 매일 오전 8시 이 회의실에서 교육이 진행됩니다. 지각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육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질문은 교육이 끝난 후에만 받습니다. 정희는 손을 들여다 멈췄다. 질문이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에서는 말하기 어려웠다. 대신 조용히 서진을 관찰했다. 저 사람은 분명 유능할 것이다. 본사에서 파견 나올 정도면 실력이 있을 테니까. 하지만 현장을 이해하는 것과 현장을 관리하는 건 다른 문제였다. 첫 교육은 바로 다음 날 시작됐다. 서진은 가이드들을 일렬로 세우고 하나씩 점검했다. 마치 군대 사열하듯이. 정희는 맨 끝에 서 있었다. 나이 순으로 배치했기 때문이었다. 서진이 정희 앞에 멈춰섰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성함이 박정희입니다. 경력은 32년입니다. 서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32년이라는 숫자에 놀란 것 같았다. 하지만 곧 무표정을 되찾았다. 오래 하셨네요. 그런데 자세가 좀 구부정하시네요. 허리를 펴세요. 정희는 허리를 폈다. 사실 정희의 자세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또래에 비하면 꼿꼿한 편이었다. 하지만 서진의 기준은 달랐다. 더요. 어깨를 뒤로 빼세요. 턱은 살짝 당기시고. 정희는 시키는 대로 했다. 서진은 몇 초간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갔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려 했지만 참았다. 아직 교육이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 두 번째 교육은 발성 훈련이었다. 서진은 각자 간단한 안내 멘트를 하게 했다. 순서는 역시 나이 순이었다. 정희가 마지막이었다. 앞 사람들이 멘트를 할 때마다 서진은 지적했다. 발음이 부정확하다. 목소리가 떨린다. 호흡이 일정하지 않다. 누구 하나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드디어 정희의 차례가 왔다. 정희는 앞으로 나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 순간 묘한 일이 일어났다. 정희의 눈빛이 달라진 것이다. 마치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정희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가이드 박정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정희의 목소리는 완벽했다. 발음도 발성도 호흡도 심지어 속도와 강약 조절까지 마치 수십 년간 방송을 해온 사람 같았다. 아니, 실제로 그랬다. 다만 아무도 모를 뿐이었다. 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희가 멘트를 마치자 서진이 말했다. 너무 완벽하네요. 그건 칭찬이 아니었다. 오히려 비난에 가까웠다. 고객들은 완벽한 기계가 아니라 따뜻한 사람을 원합니다. 박정혜 씨 멘트는 정확하지만 감정이 없어요. 로봇 같아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저 말은 핑계라는 것을,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을. 서진은 정희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너무 잘해서. 교육이 끝나고 가이드들이 하나둘 나갔다. 정희도 나가려는데 서진이 불렀다. 박정희 씨, 잠깐만요. 정희가 돌아섰다. 서진이 노트북을 보며 말했다. 다음 주부터는 실전 평가에 들어갑니다. 실제 관광객 앞에서 가이드 업무를 하고 제가 직접 평가하죠. 32년 경력이시니까 잘하시겠죠? 그 말투에는 묘한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정희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저 멀리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다. 맑았지만 왠지 차가워 보였다. 정희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힘든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그때 정희는 몰랐다.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다음 주 월요일 실전 평가가 시작됐다. 오전 8시 집합장에는 제주도 3박 4일 투어 신청자 38명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다. 오늘 가이드는 정희와 미선 2명이 배정됐다. 그리고 감독관으로 서진이 함께 탔다. 정희는 평소처럼 버스 입구에 서서 승객들을 맞이했다. 한 분 한 분 눈을 마주치며 인사했다. 서진은 뒤쪽 좌석에 앉아 태블릿으로 뭔가를 적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8시 30분 버스가 출발했다. 정희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 순간 서진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주시했다. 정희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나흘간 여러분과 함께할 가이드 박정희입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명료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달랐다.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다. 긴장 때문이었다. 서진의 시선이 느껴졌으니까. 정희는 제주도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날은 성산 일출봉과 섭지코지, 둘째 날은 한라산 둘레길, 셋째 날은 중문 관광단지. 모든 설명이 정확했고 발음도 또렷했다. 승객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그런데 설명을 시작한 지 5분쯤 지났을 때였다. 서진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 정희가 멈췄다. 서진이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왔다. 승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진을 쳐다봤다. 서진이 정희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이크 잡는 손 위치가 틀렸어요. 정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마이크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다. 엄지와 검지로 마이크 중간 부분을 감싸고 있었다. 32년간 해온 방식이었다. 왼손으로 잡으세요. 그리고 엄지는 마이크 위쪽에 놓으시고. 정희는 시키는 대로 했다. 솔직히 별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서진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정희는 다시 안내를 이어갔다. 하지만 손이 어색했다. 익숙하지 않은 자세로 마이크를 잡으니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생겼다. 30분쯤 지났을 때 서진이 다시 손을 들었다. 정희가 또 멈췄다. 이번에는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뒤에서 소리쳤다. 첫 발음이 불명확해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처럼 들려요. 정희는 당황했다. 자신은 분명 여러분이라고 정확히 발음했다. 32년간 수만 번 해온 단어였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또박또박. 정희는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말했다. 여러분, 아직도 흐려요. 여 발음을 더 정확하게. 정희는 한 번 더 시도했다. 이번에는 과하게 발음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대사하듯이. 승객 몇몇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하세요. 정희는 다시 안내를 이어갔다. 하지만 이제 목소리에 자신감이 사라졌다. 계속 발음을 신경 쓰다 보니 자연스러운 흐름이 깨졌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들렸다. 공항에 도착하기 전 정희는 승객들에게 물을 나눠줬다. 평소에 하던 대로 한 명씩 돌아가며 생수를 건넸다. 그런데 네 번째 승객에게 물을 건네는 순간 서진이 다시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정희의 손이 멈췄다. 서진이 일어나 정희 옆으로 왔다. 물을 건네는 각도가 틀렸어요. 손님 쪽으로 라벨이 보이게 건네야죠. 정희는 물병을 들고 있던 손을 내려다봤다. 라벨이 자기 쪽을 향하고 있었다. 사실 물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서진은 달랐다.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라벨을 고객 쪽으로 향하게 해서 브랜드가 보이도록 하라고요. 정희는 조용히 물병을 돌려 라벨이 승객 쪽을 향하게 했다. 그리고 건넸다. 물을 받은 승객이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정희를 쳐다봤다. 정희는 작게 미소 지으며 다음 사람에게로 갔다. 하지만 그 순간 정희는 느꼈다. 서진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이건 교육이 아니라 괴롭힘이었다. 손 위치든 발음이든 물병 각도든 모두 사소한 것들이었다. 실제 서비스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들. 하지만 서진은 그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제주도에 도착한 후에도 지적은 계속됐다. 성산 일출봉 입구에서 정의가 역사를 설명할 때 서진이 끼어들었다. 설명이 너무 길어요. 고객들이 지루해합니다. 정의는 설명을 줄였다. 그러자 다음 장소에서 서진이 또 말했다. 설명이 너무 짧아요. 고객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길어도 문제, 짧아도 문제. 서진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아니, 사실 정의는 알고 있었다.
서진에게는 기준이 없다는 것을, 그저 정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라는 것을. 첫날 일정이 끝나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32년 경력의 베테랑 가이드가 신입사원처럼 떨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할인에게 문자를 보냈다. 할머니 잘 있어. 내일 통화하자. 하지만 할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제주도 밤바다가 보였다. 어둡고 넓었다. 정희는 그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하지만 곧 답을 알았다. 할인 때문이라고. 손녀의 등록금 때문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라고. 바로 그 순간 호텔 로비에서는 한 남자가 체크인을 하고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 그는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관광버스 단체 투숙객이 몇 층에 묵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답했다. 5층과 6층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신의 방 번호를 확인했다. 4층이었다. 남자는 작게 웃었다. 한 층 아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 변호사였다. 그리고 그는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 투어를 따라온 것이었다. 정확히는 정의를 따라온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 정의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민혁은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열려 있었다. 폴더 이름은 유서진 갑질 증거자료였다. 안에는 이미 여러 개의 동영상 파일과 녹음 파일이 저장돼 있었다. 오늘 촬영한 영상도 곧 추가될 것이었다. 민혁은 작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자.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위 어딘가에 정의가 있을 것이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 정의. 민혁은 다짐했다. 반드시 그를 도와주겠다고. 제주도 투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금요일 저녁 정의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현관에 놓인 할인의 운동화가 평소와 다른 위치에 있었다. 아주 사소한 차이였지만 정의는 알아챘다. 32년간 사람들을 관찰해온 눈이었으니까. 할인아, 할머니 왔어. 대답이 없었다. 정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할인의 방으로 갔다. 문이 닫혀 있었다. 평소 할인은 할머니가 오면 문을 열어두고 기다렸는데 오늘은 달랐다. 정희가 문을 두드렸다. 할인아, 안 들어가도 돼? 잠시 후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정희가 문을 열자 할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다가가 할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무슨 일 있어? 할인이 고개를 돌렸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이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다. 할머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인데? 할인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학교에서요, 애들이. 말이 끊겼다. 정희는 기다렸다. 재촉하지 않았다. 할인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할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할머니랑 산다는 거 알고 나서요. 애들이 이상하게 대해요. 뒤에서 수군거리고 점심시간에 같이 안 먹으려 하고.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알고 있었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조성가정이라는 게 때로는 놀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하지만 할인이 직접 그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할인이 계속 말했다. 어제는 제 가방에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 버스 가이드 창피하지 않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희의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참았다. 지금 필요한 건 화가 아니라 위로였으니까. 정희는 할인을 끌어안았다. 할인이 할머니 품에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얼마나 참아왔을까? 얼마나 혼자 견뎌왔을까? 정희는 할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할머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할머니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건 오히려 할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었다. 대신 할 수 있는 건 할인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뿐이었다. 한참을 울던 할인이 진정되었다. 정희는 할인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다. 할인아, 할머니가 버스 가이드 하는 거 창피해? 할인이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럼 됐어.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떳떳하면 되는 거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왜 마이크 잡으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집에서랑 버스에서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질문을 언젠가는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할머니가 옛날에 다른 일을 했었거든. 무슨 일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다. 라디오 진행자. 할인의 눈이 커졌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진짜요? 할머니가?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어나 옷장으로 갔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아마 몇 년은 열어보지 않은 것 같았다. 정희가 상자를 열자 안에서 낡은 사진들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낡은 CD 몇 장이 나왔다. 정희가 사진 한 장을 꺼내 할인에게 보여줬다. 거기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 웃고 있었다. 이게 할머니야. 할인이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봤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할머니였다. 하지만 지금의 할머니와는 너무 달랐다. 눈빛이 살아있었고 표정이 밝았다. 정희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26살 때부터 45살까지 거의 20년간 라디오 진행자로 일했어. 프로그램 이름은 정희의 오후 산책이었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이었어. 와, 진짜요? 응. 그때는 청취율도 꽤 높았어. 사연도 많이 받고 상담도 하고 할머니 목소리 듣고 위로받았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 할인이 신문 스크랩을 하나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시청자가 뽑은 최고의 라디오 DJ 박정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기사 날짜는 1998년이었다.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정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할아버지가 아프셨거든. 뇌졸중이었어. 병원비가 많이 들었고 간병도 해야 했고 라디오 일은 생방송이라 시간이 고정돼 있잖아.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버스 가이드를. 응. 버스 가이드는 시간이 비교적 유동적이었거든. 그리고 마이크를 잡는 일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했고 처음엔 임시로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32년이 흘렀네. 할인은 CD를 집어들었다. 라벨에는 손글씨로 정희의 오후 산책 1997-1999 베스트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 들어볼 수 있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20년 넘게 듣지 않은 자신의 목소리. 과연 지금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 하지만 할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 들어보자. 정희는 오래된 CD 플레이어를 꺼냈다. CD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잠시 잡음이 들리더니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의 오후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할인이 입을 벌렸다. 그건 분명 할머니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의 할머니보다 훨씬 젊고 생기 넘쳤다. 무엇보다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사람을 안아주는 것 같은 따뜻함. 와, 할머니 목소리 진짜 좋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CD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20년 전의 자신. 그때는 행복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CD에서 사연 하나가 읽히기 시작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고등학생 청취자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정희 선생님, 저는 요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인이 깜짝 놀라 정희를 쳐다봤다. 마치 지금 자신의 상황과 똑같았으니까. 정희도 놀란 표정이었다. 이 사연을 기억하고 있었다. CD 속 정희의 목소리가 계속됐다. 이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은 정말 힘들 거예요. 세상이 온통 너를 외면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당신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가 당신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위로받는 눈물이었다. 정희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다. CD가 끝나고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한참 후 할인이 말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희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할인이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할머니도 힘이 나. 할머니는 왜 마이크를 놓지 않으세요? 힘들어 보이는데.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다. 할인이 대학 등록금도 있고 할머니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아직 할머니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걸 놓고 싶지 않아. 할인이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목소리 저한테도 닿았어요. 오늘 진짜 많이 위로받았어요. 정희도 손녀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그날 밤 할인이 잠든 후 정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려 있었다.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 그때의 자신은 빛나고 있었다.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별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거기 있다는 것을. 자신의 빛도 마찬가지라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 있다고. 그때 정희는 몰랐다. 자신의 빛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다음 주 월요일 교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진이 공지한 실습평가가 시작된 것이다. 회의실 앞쪽에는 간이 무대가 설치돼 있었고 뒤쪽에는 의자 15개가 놓여 있었다. 마치 오디션장 같았다. 서진이 가이드들 앞에서 설명했다. 오늘부터는 실전과 똑같은 환경에서 평가합니다. 한 명씩 앞에 나와 5분간 안내 멘트를 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앉아서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가이드들의 얼굴이 굳었다. 동료들 앞에서 평가받는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두 알고 있었다. 특히 서진이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더욱. 순서는 경력순이었다. 가장 경력이 짧은 사람부터. 그러니까 정희는 마지막이었다. 정희는 뒤쪽 의자에 앉아 다른 가이드들의 발표를 지켜봤다. 첫 번째 가이드가 나왔다. 5년 경력의 젊은 남자 가이드였다. 떨리는 목소리로 안내 멘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2분도 되지 않아 서진이 손을 들어 멈췄다. 발성이 불안정합니다. 호흡을 깊게 하세요. 남자 가이드가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1분 만에 멈췄다. 시선 처리가 엉망입니다. 고객 전체를 골고루 봐야죠. 남자 가이드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세 번째 시도. 이번에는 3분을 버텼다. 하지만 서진은 또 멈췄다.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요. 미소를 지으세요. 남자 가이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다. 서진이 한숨을 쉬었다. 됐습니다. 다음 분. 남자 가이드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얼굴이 창백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저건 교육이 아니었다. 공개 망신이었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이드도 비슷했다. 모두 서진의 계속되는 지적 속에서 무너졌다. 발음이 문제, 자세가 문제, 표정이 문제. 뭘 해도 문제였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다. 드디어 정희의 차례가 왔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나갔다. 서진이 정희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박정희 씨, 32년 경력이시죠? 기대가 큽니다. 그 말투에는 기대가 아니라 조롱이 섞여 있었다.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유지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가이드 박정희입니다. 목소리는 명료했다. 발음도 정확했다. 하지만 30초도 지나지 않아 서진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정희가 멈췄다. 서진이 일어나 정희에게 다가왔다. 발음이 떨려요.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정희는 당황했다. 자신의 발음은 떨리지 않았다. 32년간 수만 번 해온 멘트였다.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다시 해보세요.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정희는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큰 목소리로, 더 명확하게. 하지만 1분쯤 지났을 때 서진이 또 멈췄다. 표정이 너무 딱딱해요. 미소를 지으세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서진은 만족하지 않았다. 억지 미소 같아요. 자연스럽게.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자연스러운 미소를 어떻게 억지로 지으란 말인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다시 시작했다. 세 번째 시도. 이번에는 2분을 버텼다. 제주도 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 한라산. 모든 설명이 정확했고 흥미로웠다. 뒤에 앉아있던 가이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진은 다시 손을 들었다. 설명이 너무 교과서적이에요. 재미가 없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정희는 설명 방식을 바꿨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섞어서 설명했다. 좀 더 감성적으로, 좀 더 이야기처럼. 하지만 또 멈췄다. 너무 사적이에요. 고객들은 가이드 개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정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교과서적이어도 안 되고 개인적이어도 안 됐다.
서진의 기준이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었다. 네 번째 시도. 정희는 중간 지점을 찾으려 했다. 너무 딱딱하지도 너무 사적이지도 않게. 하지만 이번에는 서진이 다른 걸 지적했다. 제스처가 과해요. 손을 너무 많이 움직이세요. 정희는 손을 내렸다. 다섯 번째 시도. 이번에는 손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가만히 있으시네요.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정희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생겼다. 회의실에 있던 가이드들도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 이건 교육이 아니었다. 괴롭힘이었다. 미선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팀장님, 저는 박정혜 씨 설명이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서진의 차가운 시선이 미선에게로 향했다. 평가는 제가 합니다. 동료 평가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서진은 다시 정희를 바라봤다. 계속하세요. 정희는 여섯 번째 시도를 했다. 하지만 이제 목소리에서 떨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자신감이 무너진 것이다. 32년 경력의 베테랑 가이드가 신입사원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서진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보세요. 발음이 떨리는 건 자신감이 없어서예요. 그 나이에 자신감이 없으면. 서진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그냥 은퇴하는 게 낫죠.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정희는 그 자리에 서서 서진을 바라봤다.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서진이 클립보드를 들고 뭔가를 적었다. 오늘 평가는 D입니다. 재교육 대상입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렸다. 마치 다리에 힘이 빠진 것처럼. 교육이 끝나고 가이드들이 하나둘 나갔다. 정희도 나가려는데 최 기사가 다가왔다. 정희 씨, 괜찮아요? 정희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최 기사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정희 곁을 지켜줬다. 그때 복도 끝,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 강민혁이었다. 그는 핸드폰으로 방금 전 장면을 모두 녹화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만은 차가웠다. 민혁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그리고 정희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봤다.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하지만 곧 끝날 것이다. 민혁은 그렇게 믿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집에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를 봤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할인은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할인은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할머니, 힘들면 그만두셔도 돼요. 제가 아르바이트 더 할게요. 정희는 할인의 손을 꼭 쥐었다. 안 돼. 너는 공부만 해. 할머니가 책임질게. 하지만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이 모욕을 견딜 수 있을까? 그날 밤 정희는 또 꿈을 꿨다.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지만 이번에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입을 열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희는 꿈속에서 울었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박정혜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그게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알 수 없었다. 11월 15일 금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오늘은 최종 실전 평가가 있는 날이었다. 서진이 공지하기를 실제 관광객들 앞에서 가이드 업무를 수행하고 그 현장에서 즉각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게다가 오늘은 본사 임원 2명과 언론사 기자들도 참관한다고 했다. 회사 홍보 차원에서 서비스 품질 개선 프로젝트를 보도자료로 내보낼 예정이라고. 정희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다. 손이 계속 떨렸다. 지난 3주간의 압박이 쌓이고 쌓여 이제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할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대학 입학 원서를 쓰던 손녀의 모습. 정희는 손을 꽉 쥐었다. 집합장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관광객 42명, 본사 임원들, 기자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다.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돼 있었다. 정희는 숨이 막혔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평가를 받는다니. 서진이 정희를 봤다. 그리고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정희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구시정각, 출발 준비가 시작됐다. 오늘 투어는 강원도 속초 1박 2일 일정이었다. 정희는 버스에 올라 마이크 점검을 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마이크를 2번이나 떨어뜨릴 뻔했다. 관광객들이 하나씩 버스에 올랐다. 정희는 평소처럼 입구에 서서 인사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몇몇 단골 고객들이 정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정희는 제대로 웃지 못했다. 서진은 맨 앞자리에 앉았다. 클립보드를 들고 뭔가를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임원 2명은 중간쯤에, 기자들은 뒤쪽에 자리를 잡았다. 모든 시선이 정희를 향하고 있었다. 9시 30분 버스가 출발했다. 정희는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켰다. 그런데 이상했다.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정희는 당황해서 마이크를 두드렸다. 여전히 소리가 없었다. 최 기사가 백미러로 정희를 쳐다봤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챈 것이다. 정희는 다른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예비용 마이크였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다. 죄송합니다. 마이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서진이 손을 들었다. 잠깐만요. 정희가 멈췄다. 서진이 일어나 정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다. 마이크 점검은 출발 전에 하셔야죠. 기본도 안 되어 있네요. 정희는 항변하고 싶었다. 자신은 분명 점검했다고. 아침에 마이크는 정상 작동했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진의 차가운 눈빛이 모든 말을 막았다. 서진은 클립보드에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갔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안내를 시작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떨렸다. 너무 떨렸다. 32년간 한 번도 이렇게 떨린 적이 없었다. 정희는 계속 말을 이어가려 했다. 하지만 단어들이 자꾸 꼬였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았다. 뒤에 앉아있던 단골 고객 한 명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정희를 쳐다봤다. 평소의 정희가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20분쯤 지났을 때 서진이 또 손을 들었다. 박정희 씨,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서진이 계속 말했다.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서비스는 저희 회사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 말에 몇몇 관광객들이 술렁였다. 누군가는 괜찮은데요 라고 말했지만 서진은 듣지 않았다.
정희는 계속 안내를 이어갔다. 하지만 점점 무너져 내렸다. 목소리는 더 떨렸고 설명은 더 꼬였다. 마치 처음 가이드 일을 시작하는 신입사원 같았다. 속초에 도착하기 1시간 전쯤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정희가 설악산 설명을 하던 중 갑자기 마이크가 꺼졌다. 완전히 꺼진 것이다. 정희는 당황해서 마이크를 여러 번 켜고 껐다.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최 기사가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리고 뒤로 와서 마이크를 확인했다. 배터리가 방전돼 있었다. 최 기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하네요. 어제 충전해뒀는데. 하지만 지금은 이유를 따질 때가 아니었다. 최 기사는 예비 배터리를 꺼내 교체했다. 마이크가 다시 작동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서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정희를 향해 걸어왔다. 표정이 차가웠다. 아니, 차갑다 못해 얼어붙어 있었다. 박정혜 씨. 정희가 고개를 들었다. 서진이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했다. 이건 고객 불만 유발입니다. 심각한 업무 과실이에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는 제가 확인했었는데 확인을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변명하지 마세요. 정희의 손이 떨렸다.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다. 참아야 했다. 서진이 클립보드를 들어 정희 앞에 보여줬다. 거기에는 빨간 펜으로 F라고 적혀 있었다. 오늘 평가는 F입니다. 최하 등급이에요. 재계약 불가 판정입니다. 그 순간 정희의 눈앞이 흐려졌다. 재계약 불가. 그건 곧 해고를 의미했다. 32년의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관광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저 가이드분 원래 잘하시던데라고 수군거렸다. 그때였다. 집합장에 남아있던 할인이 급히 버스로 달려왔다. 할머니한테 도시락을 전해주려고 따라왔던 것이었다. 하지만 버스 안 분위기가 이상했다. 할인은 계단을 올라와 안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봤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을,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움켜쥔 모습을, 그리고 낯선 여자가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하는 모습을. 할인이 앞으로 뛰어들었다. 할머니. 서진이 할인을 쳐다봤다. 누군지 몰랐지만 방해물로 보였다. 여기는 업무 공간입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예요. 할인이 할머니 옆으로 갔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할머니 괜찮아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손녀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서진이 짜증난 듯 말했다. 빨리 나가세요. 안 그러면 보안 부르겠습니다. 할인이 서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저희 할머니한테 왜 이러세요? 할머니 뭘 잘못했어요? 당신 할머니가 업무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요. 이건 평가예요. 공정한 평가. 공정하다고요? 이게 공정해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다. 정희가 할인의 어깨를 잡았다. 할인아, 괜찮아. 나가 있어. 하지만 할인은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서진을 계속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도전이었다. 서진은 할인을 무시하고 정희에게 다시 말했다. 박정혜 씨,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평가 결과는 본사에 보고됩니다.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네요. 그 순간 정희 안에서 무언가 무너졌다. 3주간 쌓여온 모든 모욕과 압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다. 마지막까지 참으려 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정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말했다.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손을 들었다. 그 손이 정희의 뺨을 향해 날아갔다. 찰싹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렸다. 너무 또렷하게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희는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없이 조용히. 할인이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할머니를 끌어안았다. 울음을 터뜨렸다. 관광객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진은 손을 내리고 차갑게 말했다. 이런 서비스로는 고객을 절대 못 모십니다. 그때 버스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났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 강민혁이었다. 그는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녹화 버튼이 켜져 있었다. 민혁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다. 그리고 서진 앞에 섰다. 서진이 민혁을 쳐다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민혁은 명함을 꺼내 서진에게 건넸다. 서진이 명함을 받아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법무법인 정도 고문 변호사 강민혁. 민혁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3주 전부터 지켜봤습니다. 오늘 일 전부 기록돼 있습니다. 버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누구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혁은 정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박정혜 씨, 괜찮으시겠습니까?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민혁은 다시 서진을 바라봤다. 이제 끝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서진은 곧 알게 될 것이었다. 민혁의 말이 끝나자 버스 안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다. 서진은 명함을 쥔 손이 떨렸지만 곧 무표정을 되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미 얼굴이 창백해진 건 숨길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당한 업무 평가를 했을 뿐입니다. 민혁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서진에게 보여줬다. 거기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폴더들이 있었다. 10월 24일 첫 교육, 10월 28일 마이크 위치 트집, 11월 3일 물병 각도, 지적, 11월 8일 공개 모욕, 11월 12일 은퇴 발언, 그리고 오늘 날짜인 11월 15일 폭행. 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다. 민혁이 차분하게 말했다. 각 폴더마다 동영상과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증인도 있고요. 이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증인입니다. 관광객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중 한 명이 일어나 말했다. 저도 봤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저분이 박정희 가이드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처음엔 교육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다른 관광객도 거들었다. 맞아요. 박정희 가이드님은 정말 친절하고 꼼꼼하신 분인데 자꾸 트집만 잡더라고요. 서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주변을 둘러봤다. 본사 임원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다. 기자들은 이미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이 장면 전체가 기록되고 있었다. 민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계속 말했다. 유서진 팀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76조 2 알고 계시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서진이 입술을 때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혁이 정희를 향해 돌아섰다. 박정희 씨, 괜찮으시면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인이 여전히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박정희 씨는 가이드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32년입니다. 32년. 그 긴 시간 동안 고객 불만이 얼마나 있었나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만족해 하셨습니다. 민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관광객들을 향해 물었다. 여기 계신 분들 중 박정희 가이드님의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셨던 분 계신가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오히려 한 관광객이 일어나 말했다. 박정희 가이드님은 제가 만난 가이드 중 최고였습니다. 설명도 정확하고 목소리도 듣기 좋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고객을 배려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관광객들도 박수를 쳤다. 서진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점점 작아졌다. 민혁은 본사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임원분들께서도 보셨을 겁니다. 문제는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관리자였습니다. 한 임원이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왔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유 팀장, 이게 사실입니까?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임원이 한숨을 쉬었다. 당장 본사로 복귀하세요. 징계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였죠. 임원의 말이 차갑게 떨어졌다. 서진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다. 클립보드를 떨어뜨리고 버스에서 내렸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다. 서진이 사라지자 버스 안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다. 관광객들이 정희에게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다. 정희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혁은 정희 앞에 섰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정희 씨,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정희가 민혁을 자세히 쳐다봤다. 낯익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민혁이 작게 웃으며 말했다. 1998년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왕따를 당하고 있었죠. 너무 힘들어서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어요. 정희의 오후 산책이라는 프로그램에. 정희의 눈이 커졌다. 기억이 떠올랐다. 민혁이 계속 말했다. 그때 박정희 선생님이 해주신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분명히 당신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가 당신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다. 민혁이 말을 이었다. 그 말씀 덕분에 버텼습니다. 학교도 다녔고 공부도 했고 대학도 갔고 변호사도 됐습니다. 모두 그때 그 말씀 덕분이에요. 민혁은 정희의 손을 잡았다. 그때 제가 받은 위로를 이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정희 씨, 이제 제가 선생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정희는 말없이 울었다. 할인도 옆에서 울고 있었다. 관광객들 중 몇몇도 눈시울을 붉혔다. 임원이 정희에게 다가왔다. 박정희 가이드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박정희 가이드님을 시니어 전문 가이드로 공식 임명하고 싶습니다.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정희는 놀란 표정으로 임원을 쳐다봤다. 시니어 전문 가이드요? 네. 고령 관광객들을 전담하는 특별 가이드입니다. 처우도 개선되고 스케줄도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할인을 쳐다봤다. 할인이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가 임원을 향해 말했다. 감사합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박수를 쳤다. 버스 안이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정희는 자신이 제대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투어는 그대로 진행됐다. 정희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목소리도 또렷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돌아와 있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박정희입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20년 전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들려주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따뜻하고 명료하고 힘이 있었다. 사람을 위로하는 목소리. 속초에 도착한 후 저녁 시간, 정희는 민혁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하리는 숙소에서 쉬고 있었다. 민혁이 말했다. 정말 오랜만에 선생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습니다. 역시 변하지 않으셨네요. 정희가 작게 웃었다. 변했어요. 많이 변했죠. 하지만 마이크를 잡으면 그때 그 감정이 돌아오더라고요. 왜 다시 방송은 안 하셨어요? 정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답했다. 나이가 들면 기회가 많지 않죠. 그리고 손녀를 키우느라 여유가 없었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버스 안에서도 제 목소리는 누군가에게 닿고 있으니까.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군요. 마이크를. 네. 사람의 목소리는요, 정말 사람을 살릴 때가 있어요. 제가 26년 전 당신을 살렸듯이 제 목소리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믿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빛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다.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팟캐스트나 유튜브는 생각해 보셨어요? 요즘은 나이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정희가 눈을 반짝이며 민혁을 쳐다봤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선생님 목소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처럼. 정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그것도 좋겠네요. 생각해 볼게요. 두 사람은 다시 숙소로 돌아갔다. 정희의 방에 들어가니 할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인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정말 멋있었어요. 정희가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가 멋있었어? 울기만 했는데.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셨잖아요. 그게 제일 멋진 거예요. 정희는 손녀를 꼭 안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파도 소리가 들렸다. 계속 밀려오고 밀려가는 파도. 정희는 자신도 그 파도 같다고 생각했다. 계속 밀려났지만 다시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며 설악산을 올랐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목소리도 밝았다. 관광객 한 명이 말했다. 가이드님, 어제랑 완전 다른 사람 같으세요. 표정도 밝아지고. 정희가 웃으며 답했다. 그렇죠? 짐을 하나 내려놓았거든요. 무슨 짐이요? 제가 쓸모없다는 짐이요. 관광객들이 웃었다. 정희도 함께 웃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는 것 같았다. 투어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주말, 정희는 집에서 할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진짜 팟캐스트 해볼 거예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한번 해볼까 해. 할머니 목소리가 아직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면 말이야. 제목은 뭐로 할 거예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정희의 저녁 산책. 어때? 오후에서 저녁으로 바뀐 거네요.
응, 이제 할머니도 인생의 저녁이니까. 할인이 할머니 손을 잡았다. 하지만 저녁도 아름답잖아요. 노을도 있고 별도 있고. 정희가 손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저녁도 충분히 아름답지.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을 꿨다.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지만 이번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아니었다. 지금의 66세 자신이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 하지만 눈빛만은 그때처럼 빛나고 있었다. 꿈속에서 정희는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희의 저녁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사람을 안아주는 것 같은 목소리. 2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것. 그건 사람을 향한 진심이었다. 정희는 꿈속에서 웃었다. 그리고 알았다. 자신의 목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월요일 정희는 출근길에 민혁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선생님, 좋은 소식입니다. 유서진 팀장직이 해제됐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공식 사과문 발표했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팟캐스트 장비 좀 알아봤는데요. 괜찮으시면 제가 세팅 도와드려도 될까요? 정희가 웃으며 답했다. 그러면 정말 고맙죠. 전화를 끊고 정희는 버스 창밖을 바라봤다. 11월의 서울 하늘은 맑았다.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사람의 목소리는 정말 사람을 살릴 때가 있어. 그 말은 할인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고 26년 전 민혁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정희는 미소 지으며 집합장에 도착했다. 오늘도 마이크를 잡을 것이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목소리를 전할 것이다. 그게 정희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정희가 하고 싶은 일이었고, 정희가 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